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88페이지 제2절 명례분석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보법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년유월법을 적용하는 주보법으로 풀이한 그 주보를 가지고 유년유월법을 적용해 보면 일반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경우보다 더 훨씬 깔끔하게 설명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법, 유년유월법을 검증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간법이라고 제가 번호 붙여놓은 것은 주로 신강약법인데요. 그 고전적인 신강약법 외에 간지 배치 등을 가지고 희기를 다시 구분하는 무조건 신강이라고 해서 식상, 재성, 관성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각 배치별로 또 희기가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 방법입니다. 신강약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그 신강약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셨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도 있을 건데 저는 한명학에서 말하는 신강약, 그러니까 신강, 다음에 신중, 신약 이렇게 나눴죠. 이 정도로 나누는 것이 무난하다. 그리고 원령 분일 용사를 활용한다. 원령 분일 용사에 대해서는 제가 명리학 이론 기초정리라고 하는 요 7권쯤인가요? 7권? 명리학 대계 강의록 그 편제로서는 7권이 맞네요. 7권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각 고서마다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원령을 대표하는 지장간 3개에서 2개, 1개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지장간을 선정하고 그것이 월에 며칠 동안 그걸 우리가 사령이라고 하죠. 며칠 동안 명령을 발휘하고 관장하는지 이것을 원령 분일이라고 하는데요. 분일용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신강약을 판단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그 해당 권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지장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지장간은 지금까지는 28수 점성술에서 말하는 28수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정지는 지장간으로 따지면 각 하나씩 있죠. 그런데 오화인 경우에는 기토와 정화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생지는 인신사인데 신중에는 갑과 임만 있고 나머지는 3개씩 있다. 사고지는 3개가 있다. 지장간이. 이렇게 하면 28개가 맞죠. 그래서 지장간을 볼 때는 28개로 보지만 원령 분일용사를 볼 때는 월에서 우리가 기가 뭘 점거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까 지장간은
기정인데 분일용사로 하면 여기서 병화가 더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묘월이다. 그러면 지장간은 을 하나인데 분일용사로 하면 갑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이 10일, 을이 20일 동안 사령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가 월령일 때는 우선은 지장간으로 월령 분일용사로서 해당 월에 어떤 것이 묘월이라면 예를 들어서 갑이 사령하는지 을이 사령하는지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사령했다. 그러면 그 묘월은 이때는 지장인원이 을이긴 하지만 사령은 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인이다. 그러면 월지고요. 그럼 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년지. 미토다. 그러면 갑이 사령한 묘월에 갑이 사령한 구간이라고 하면 일지가 인이라고 할 때 이때는 무토, 병화, 간목이잖아요. 3일 묘월에 들어간 3일경에 태어났다. 그러면 간목이 사령한 구간인데 이때 일지 인의 지장간은 무를 쓴다. 미의 지장간은 정화, 정을 기가 있는데 정화를 쓴다. 이렇게 돼서 이는 무, 묘는 그대로 을을 쓰는데 그 다음에 미는 정. 지장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장간을 지장인원용사라고 하는데 이 인원용사를 추출해내는 그 방법은 월령 분일용사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산명학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지금 백로 후에 9일이거든요. 그러면 6월이긴 한데 경이 사령한 구간입니다. 경. 그래서 엄격한 사령 이수 따지면 경이 사령한 구간이죠. 그래서 미 중에는 을목이, 그 다음에 사 중에는 경금이, 무, 경, 병이죠. 사 중에는. 그러니까 무토가 7일, 경금이 5일이니까 경금이 사령하는 지장간이죠. 그래서 일지 사화는 경금이, 그다음에 년지 미토는 을목이, 월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금이, 이렇게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일용사와 지장 인원용사를 결합하는 방법이 바로 산명학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면 년지의 미토에는 신금이 세지입니다. 세. 그 다음에 월에는 목지, 그 다음에 일지 사에는 사지죠. 그런데 우리가 신강, 신중, 신약을 할 때 목지가 있으면 그 강성, 중성, 약성 이렇게 나눴잖아요. 강성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생지, 장생, 그 다음에 임관, 관록, 아니, 관대, 걸록, 제왕지. 이 네 개가 강성이죠. 강성. 강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 이상이면, 세 개 중에서 하나 이상이면 하나가 포함되는 거죠. 신강하다. 이렇게 일단 본다고 했잖아요. 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서.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시까지 참관을 한다. 근데 나머지가 다 이것은 약성이고 이것도 중성 정도 해당되죠. 그런데 시를 보니까 오화가 있습니다. 오화. 그럼 시에서 앞에 이것을 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강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신강이냐 신약이냐 할 때는 그냥 신약. 강중약을 따지면 신중 정도에 해당되겠죠. 신중. 근데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그냥 신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류학 기준의 신강인데 시에서 신강하게 하는 글자를 도와주지 않죠. 그러면 신강보다는 더 약한 신약과 신강의 경계 수준 정도인데 사오미 화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 받는 건 분명하니까 미토가 도와준다면 신약을 면할 수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죠. 그래서 신약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신강약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간법, 신강약, 뭐 간지 배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 앞에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정묘년 뭐 도박 열풍이 불어서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다. 기사년에 정묘월에 관부, 관청과의 어떤 트러블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계묘월에는 감옥에 간다. 감옥이 시작된다.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 팔자에서. 우리 고서에서 신왕제왕이면 부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왕제왕인데 부자일까? 뭐 아니다. 이 팔자의 조합이 좋지 않다. 재성과 일주는 호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물을 볼 때는 재성이 태극점이죠. 그런데 반드시 일간 기준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그 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그 재성은 다른 것들이 침탈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비겁일 때는 재성에 대해서는 비겁이 관살이죠. 파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살운일 때는 일주에 대해서 관살이기 때문에 극하고 재성을 설하죠. 그래서 이때도 관청과의 좋지 않은 트러블이 있다.
용신보다는 단순한 용신보다는 보호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 뒤에 이제 홀명 선생의 보호신이 뭔가 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뭐 간단합니다. 그냥 천간에서 우리가 희용으로 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호위해 주는 글자. 그게 보호신이죠.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자평기에서 가끔 나오죠. 희신. 희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있고 상신이 있고 구웅한다고 하는 구웅. 상신을 깨트리거나 용신을 깨트리면 그것을 구해주는 글자를 구웅. 이게 희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호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 팔자를 먼저 왕쇠 분석을 해보면요. 일주신금이 6월에 출생해서 등령하니까 본래는 약하지 않다. 다만 천간에 가불목이 투관하고 지지사오는 긴첩하여 유금을 극하니 일주는 약간 약하다. 뭐 사오미 방구까지 있죠. 호 선생은 사유 반합 이런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면지 미토는 조토입니다. 조토. 후덥지근한 토죠. 조토는 불생금에서 한신을 볼 수 있지만 오운 혹은 오년일 때는 도리어 유금을 보호하는 최대의 공신 이런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반합도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방합도 논하지 않습니다. 생극 위주로 보는 거죠. 생극과 육합. 대운을 보면 대운 신사대운 일주와 똑같은 대운이죠. 기사년 정묘월 이때 정묘월은 유년 기사년의 기토가 작동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6월에 정화가 바로 대운이나 년운이나 원구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나와서 대운 신금을 극할 수 있습니다. 원국 년월 시에 있는 가불목이 6월 정화를 생하여 신금을 극한다. 이 지금 우리가 그 기존 명리 어떤 그 시중의 책을 읽을 때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게 그 동정의 개념을 좀 막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정. 동이 정에 작용하는 거죠. 원국이 있고 대운이 있고 유년이 있고 유월이 있죠. 동정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6월이 유년보다는 더 동하는 기운이 더 세죠. 그러니까 주기가 짧다는 거죠. 6월이 동하면 유년에 작용하고 유년이 동해서 대운에 작용하고 대운이 동해서 원국에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국이 동해서 대운, 유년, 6월에 작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회극 뭐 이런 외에는 없습니다. 회극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게 봐야 되는데 원국에서 어떤 글자가 완전히 재화되고 있을 때 그 글자는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유년 대운에서 그 글자가 왔을 때 그러면 원국에서 이미 한번 견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서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나 신금이나 화나 이런 데 완전히 힘을 못 쓸 정도로 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대운에서 갑이 왔다. 유년에서 갑이 왔다. 그러면 이것은 간목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경한테 간목이 재화되는 것을 음기, 체현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원국이 정한 것이 동한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설명은 마치 지금 원국에서 가불목이 6월에 정화를 생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6월에 정화가 왔으면 그게 원국에 작용해서 목의 도움을 받아서 대운의 신금을 극한 것이 아니고 일간 신금을 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운 신금이 그러니까 극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극을 받으니 일주가 극을 받는 것 같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7살의 어떤 본의, 관사구설, 관부 이런 거죠. 대운에서 일과와 같은 글자가 오는 경우 중점적으로 살핀다. 6월에 정화가 대운의 신금을 자극하는데 대운의 신금은 원국에 있는 일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간도 동일한 자극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월 정묘 편제는 정화가 편제죠. 묘가 편제죠. 정화를 생하고 그러니까 동주에서 묘가 정화를 생하죠. 방부가 아니고 생부죠. 생부. 방부는 비겁이 돕는 것을 방부, 인성이 돕는 것을 생부. 신금을 극하는데 동주의 작용 반드시 고려해야 6월의 지지가 원인은 편제, 그러니까 묘목이죠. 묘목. 즉 금전 재물과 유관하며 한 걸음 나가면 도박과 유관하다. 만약 기사년에 기토가 목화간에 전화하는데 다만 정묘월은 기토가 나옴이 없으며 기토가 발동 전이죠. 기토는 가장 빨라야 무준에서 나온다. 유년천간 핍진법상으로 음간년에 음간은 해당 음간 직전 양간월에서 기미가 한글로 고치면 기미가 보인다. 관부는 이렇게 기토가 작동하지 못하는 빈 공간에서 발생한다. 기토가 정화로부터 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는데 그걸 못할 때 관청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3월 무진월, 4월 기사월에 토가 나오니까 인이 와서 생하는데 인이란 이게 그늘, 언덕, 보호 이런 거죠. 네, 보호다. 기토가 나오면 을목이 기토를 극하지만 대운 신금이 을목을 극하니 서로 견제하고 한다. 전체적인 관계가 크게 조정이 되죠. 신금이 계수를 생하는 것으로 변하고 8월 개유월이다. 개유월이면 개수가 나오죠. 개수가. 그런데 이때는 기토가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기토가 작동하는 구간. 그래서 그 개라고 하는 글자가 원국이 없기 때문에 직접 기토를 뛰어넘어서 신금에 작용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지가 유금이죠. 그래서 동주상에 유가 있으니까 개수가 보호를 받죠. 비록 기토 구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유는 지지는 여전히 작동 구간이죠. 그래서 사화와 유금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운에 있는 사화도 월에 있는 유금과 작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운에
신금이 비로소 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6월에 개유월에 개수가 직접 신금과 작용한다. 이렇게 보지는 못한다. 기토, 기사년 기토가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6월지 개유월 유금을 통해서 개수가 대운 신금과 연결된다. 그래서 대운이 6월 개수를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기가 상당하죠. 그래서 그 신금을 타고 오는 개수는 을목을 생하고 을목은 기토를 극하니까 기토는 극을 받으면서 보호한 우산이던 신금 일간에게는 우산이 없어진다. 유년 기토가 발동 중이지만 6월은 원국의 을류를 동하게 한다. 유금 때문에 그런 거죠. 유금. 그래서 6월과 같은 글자가 원국에 있으면 대운이 유년간이 작동하는 구간이더라도 유년간에 물론 전체적인 통제를 받지만 원국에 직접 작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역량은 약해지겠죠. 개수가 여기서 지지 유금으로 연결돼서 신금의 작동을 하고 유금의 견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유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의 역량은 상당히 약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화를 끌 정도 뭐 이런 것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지지 부분은 월령이 유금이고 기사년의 지지 사화는 4월에 발동한다. 이 4월이 사화월. 8월, 6월은 사화가 유금을 극한다. 유년의 사화가 발동하는 구간 중에 원국에도 있는 글자인 유금을 극한 때이고 동시에 6월간 개수도 대운 신금을 설하게 된다. 이 개유월은 유금은 사화를 건드릴 수 있고 또 원국에 또 유가 있죠. 그래서 원국에 작용하고 그것을 따라서 같은 동주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원국과 작용이 가능하다. 천간에 보호가 없게 되고 지지에서 관성이 침입하니 자유를 잃는다. 감옥에 간다.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반년에 불과할까? 기사년 개유월에서 경호년 김유월까지입니다. 사화 관성은 유년이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10월 을해월에는 사화를 충하여 없애니 관성이 속박에서 벗어난다. 다시 인성이 출현하면 예를 들어서 경호년 2월 김유월 이게 인성이죠. 인성이 나오면 일주는 자유로워진다. 천간 지지를 나누어서 어느 운이 좋은지를 본다. 만약 이 명주에 운을 묻는다면 비록 일간 금이 약하지만 천간에서 금 비거분호가 반대로 파재한다. 파재할 수 있고 관산으로 가서 화가 와서 급금하면 관부나 돌발 재난이 수 있다. 토운으로 가면 인이 와서 생금하니 이론상은 좋은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여 병이 생길 수 있는데 무토가 출간하든 기토가 출간하든 갑을목은 모두 극토한다. 무군로 가면 비로소 돈이 있게 되며 수운으로 가면 재원이 넉넉하게 된다. 즉 신약이지만 천간에 목이 무력하니 목을 돕는 운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호일묘도의 특징은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아무 때나 신약이면 인비, 신강이면
식재관이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지지는 금, 목, 수화, 토 모두 갈 수 있는데 금은 신금은 이롭고 유금은 불리하다. 유금은 오화의 극을 만나기 때문이다. 해운, 해수는 좋은데 자수는 그렇지 못하다. 자수는 오를 충하는데 미가 극하기 때문이다. 즉 자운에는 재원이 좋지 못하다. 이걸 우리가 주보법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주보법. 먼저 주보를 어떻게 취하는지 볼까요? 유금월, 사유, 금국이 있습니다. 경신금이 왕하죠. 근데 또 사오미 방국을 이루고 있네요. 미토가 사오미 방국을 원활하게 미토는 고지입니다. 고지는 쉽게 다른 성분을 완전히 화하지는 못한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충기라고 했죠. 충기. 여러 가지의 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행 중에 하나의 기로 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중의 기토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경금을 취하지 않고 격신을 신금을 취하고요. 용신을 기토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가신 경금이죠. 경금을 제거하는 글자 병화와 간목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보를 취하고 나면 희용신을 나눌 수 있죠. 신금, 기토, 병화, 간목. 희용신이고 기신은 경금, 계수, 정화, 을목, 무토. 임수는 천간운은 병화유년. 천간에 병화유년인 병화가 올 때 위에는 임수는 경금을 설하죠. 병화랑 같이 있으면 병화는 경금을 극하고 임수는 경금을 설하죠. 병화가 무기를 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쓰기 좋은 글자는 아니죠. 신금운이면 천간을목을 극하에 좋은데 을목은 미토 중에 있으니 동하게 되고 미중을목이 동하면 정화를 동하게 결국은 신금을 극하게 되니 타투경사의운이다. 미토가 활성화된 6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병정화 관살이 혼잡하고 갑을목 재성이 혼잡하니 재관방면에 기룡과 기복이 있다. 지지가 방국을 이루고 있으니 동할 기회가 많으며 동탕 불안 요소이다. 편인을 희용으로 하는데 편인은 고유 속성이 동탕하거나 불안정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대운년을 보면 신사 대운의 신운, 비견 격신운이니 대체로 문안. 기사년 기토 희신이 수출하고 희신 간목을 합거. 을목에 회국을 당하는 사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기사년의 기토가 합거해서 간목을 쓰는데 간목을 합거하니까 기토가 기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토가 기신작용으로 전화한다.
간목과 기토의 우성인자를 잃고 열성인자를 득하는 것이다. 기토는 인성인데 격신의 보호신, 인성의 열성인자를 한다.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하니까 인성 보호신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열성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거죠. 관사구설, 관성의 열성인자, 재물 관련 문제, 재성의 열성인자, 그 다음에 명성과 활동 장애, 인성의 열성인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응한다. 음기를 보면요. 기사년, 병인, 정묘, 무진 쭉 가죠. 인묘월, 방국을 이루는 병정화, 관살이 천간에 투출한다. 병인월을 보면 병화는 희신이면서 유년, 기사에 기신작용을 하는 기토의 작동 구간이 아니므로 관사구설은 없다. 기토는 간목을 합과하는 기신작용을 하지만 을목의 견제를 당해서 기신 역량은 강하지 못하다. 더구나 작동천이죠. 기토가. 정묘월 작동천이죠. 정화는 7살 기신, 기토가 작동하는 구간이 아니니 대운에 직접 작용하여 관사구설의 잉태가 응기한다. 따라서 정묘월 정묘를 중심으로 판독하기 시작하며 그 내용은 위에 호일명설명 같다. 자, 즉 대운유년의 문제를 먼저 판단한 후에 유월을 찾는 것이다. 유월에서 유년의 활성화, 유월에서 볼 때 유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여부를 본다. 기사년은 원국의 희신천간 간목과 합하니까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원국과 합하는 유년 대운은 원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 계유월을 보면 유금이 격신이죠. 근데 금성이 혼잡합니다. 원국에서 또 금성이 자영하죠. 자영. 경호년은 무슨 일이 있을까? 원국의 을목과 유년이 천간합을 하니 관련 사상이 있다. 경금은 가신이죠. 다만 원국 을목 기신을 을목 기신이 두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합거와 합류를 반복한 경우라고 안 봐도 두 개를 같이 합하니까 일단 다 묶어 놓죠. 그래서 을목의 기신성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금과 을목의 긍정적인 인자, 경금은 편재, 겁재, 을목은 편재인다. 이것을 얻는 것이다. 다만 재성, 겁재와 재성을 얻는 거죠. 다만 간목이 극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금의 관할 구간은 경진월부터인데 김효월에 풀려난 사유를 보자. 경호년, 무인월, 김효월, 무기토, 임성 중 무토는 귀신이고 기토는 희신이다. 통상 유월은 원국과는 직접 작용하지 않고 유년이나 대운을 통해 작용한다. 즉 예를 들면 유월의 김효월에서 원국의 간목과 직접 천간합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할 구간이 아닌 경우 원국이나 대운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 무토, 인성, 기신, 대운에 작용하나 신금, 격신을 돕지는 못한다. 김효월도 경금의 관할 구간 경금이 아직 동하기 전이죠. 원국과 대운, 신금에 작용한다. 신금을 도우니까 을목을 제거한다. 이때 을미주에 미토가 동하면 정화가 동하게 되고
사오미 화방국 관살 혼잡으로 관세가 발생되고 미토를 동하게 하지 않거나 미토가 무력하여 발동하지 못하는 6월이면 대운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고 동시에 정화도 제거하는 효과를 얻어서 관살을 청하게 하니 관사에 좋은 측면을 얻는다. 김효월은 을미의 미토가 지극히 무력한 6월이니까 동하지 않고 6월의 기토는 대운의 신금을 덮고 정화를 제거한다. 원고가 작용해서 간목은 지지에 근기가 있게 되어 합류된다. 기사년은 간목이 무력하여 합거됐죠. 그런데 경호년, 김효월 이때는 합류된다. 기토, 인성, 간목, 재성의 우성인자, 격신, 신금의 우성인자를 얻으며 정화의 우성인자, 을무의 우성인자를 얻으니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이다. 재성, 희신 특성은 활동성의 자유, 활동량이 늘어난다. 활동 에너지가 커진다 뭐 이런 거죠. 음양법으로 간단히 보면 소음월이죠. 유금월은 소음월. 그래서 이때는 음기를 다스려주는 방법이 금극목하고 그 상황을 봐서 지나치게 그 금극목을 하게 되면은 토가 자유로워져서 토가 수를 극해서 양이 왕해지죠. 그러면 여기 소음월이라는 것은 양이 음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더 결과 양이 커져 버리면 양이 탁하게 된다고 해요. 탁하게 된다. 그래 좋지 않죠. 그래서 화가 또 사음이 화방을 이루기 때문에 소음월이어서 용음을 하는데 용음하려고 용양이죠. 양이 용음이죠. 금극목이 지금 탁할 우려가 있어서 다시 화극금을 하죠. 그러니까 양, 채, 용입니다. 6월은요. 그런데 지금 을류를 보세요. 을류. 그러니까 금극목을 하고 싶다. 금극목. 그러면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니까 양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양이 재화가 곤란한데 거기다가 화방까지 있습니다. 화방. 다행히 일주 화극금. 신사는 화극금하죠.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화극금을 해서 목을 구원해내죠. 구원해내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데 또 을미주를 보면 목극토에서 이제 음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지, 사오미, 화방이 있고 갑오주를 보면 도리어 목생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양을 다스리기 힘든 사주팔자다.
신사대운, 화극금이 응기하니까 여기서는 본래 금극목을 못하게 하려고 화극금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음이 더 과해져 버린다. 무인년, 김효년은 목극토죠. 그래서 모처럼 대운에서 화극금하고 일조가 똑같죠. 그리고 목극토가 일어나는 6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음이 더 강해져 버려서 양을 손상하죠. 김효년, 특히 김효년, 무인년은 뭐 목도 하지만 인목에 화양이 있어서 위에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김효년은 양을 손상함이 응기하죠. 음양법으로 보는 방법도 좀 뒤에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행운간법 시 주의사항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먼저 대운의 희기를 가린다. 주보로서 대운의 희기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주보 취용을 한 거, 이것들이 다 희용신이죠. 대운에서 이런 주보의 어떤 글자들이 오면 좋은 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신이나 희신이 서로 다른 역할로 바뀌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을사년이면 을사의 을목과 사화의 희기를 먼저 가리는 거죠. 주보로서 가립니다. 이때도 희신, 기신이 역할을 바뀌는 경우를 주의한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유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6월에서 먼저 이 유년의 간지가 언제 작동하고 언제 중단하고 언제 완전히 종료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발동 시기를 판단한다. 유년이 발동하는 시기가 아닌 6월은 직접 대운이나 유년에 작용한다. 원국에도 작용한다. 6월이 직접 원국에 작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유년 간지가 휴직일 때 아니면 뭐 유년의 휴직인데 유년에 뭐 동일한 원국에 동일한 글자가 있는 경우 3개 이상 6월까지 해서 대운, 유년, 6월, 원까지 해서 3개 이상의 동일하면 직접 작용하는 것에 준하여 본다. 이건 이렇게 뭐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도유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신사운 기사년이라면 일주에 사화가 있죠. 사화와 관련된 어떤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화는 이 팔자에서는 관성이죠, 관성. 경호년 무인월, 김묘월에 풀려난 이유, 음기를 잘 한번 보시고요. 요지는 호일명 선생의 6월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주보법으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유년 6월법을 익히고 주보법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그 사주팔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일일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